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확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확률에서는 두 가지를 다뤄요. 상대 빈도 확률하고 주관적 확률이 있습니다. 주관적 확률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이거 될 것 같다. 그런 게 주관적 확률이에요. 즉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도.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다룰 수는 없으니까 상대 빈도 확률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실제 의미를 보시면 전체 실험 횟수 대비 관심 사건의 상대적인 빈도를 나타내요. 자, 그래서 전체 사건 실험 횟수를 이제 좀 말하기 힘드니까 여기에서 이제 표본 공간 S를 전체라고 보통 인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걸 한번 볼게요. 밑에 거 이벤트가 보시면 이벤트가 사건입니다. 사건이 지금 표본 공간 S에서 S의 크기가 6이 되고 전체에서 특정 관심 사건의 개수가 A라고 한다면 그 지금 3과 6, 3의 배수를 했으니까 전체에서 2개죠. 그래서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상대빈도 확률, 그냥 줄여서 확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표본공간 전체 실험 횟수, 표본공간 나올 수 있는 비율, 저 이벤트를 이제 분자로 써줘서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확률의 기본적인 개념이었고, 이제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결합 확률하고 요 뒤에 나오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지 차후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합 확률을 이라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는데 기호적으로 요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말은 요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에요. 이걸 우리가 결합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시면 A가 첫 번째 주사위가 짝수, B가 두 번째 주사위가 홀수입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이 전체 실험 횟수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표본 S는. 그러면 전체의 개수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표현이 PAB입니다. PAB니까 PAB는 전체 S분의 A 이벤트를 적으면 되니까 전체 표본 공간은 몇 개 나와요? 주사위 2개니까 총 이런 식으로 해서 36개가 나오겠죠. 36분의 자 봅시다. 첫 번째 주사위가 짝수. 첫 번째 주사위가 짝수는 이거겠죠. 여기 되고 두 번째 주사위의 눈이 봅시다. 두 번째 주사위는 홀수. 한번 요거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냥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 9개니까 뭐 0.25가 나온다네. 0.25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합 확률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기호를 많이 써서 표현을 하면 아, 저거 결합 확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합 확률에서 또 필요한 정보가 뭐냐면 이거와 그리고 핸드는 상관없다.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결합 확률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A와 B의 위치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풀기도 하니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너무 밑에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 게 결합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확률을 다시 한번 딴 거를 보면 조건부 확률이 있습니다. 워낙 중요해서 조건부 확률. 자, 조건부 확률을 읽어봅시다. 어떤 사건 A가 이미 관찰되었다는 조건 하에서 다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래서 표현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B가 좀 쉽게 말하면 무조건 발생한 다음에 A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B 사건이 무조건 일어나고 그 다음에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퍼센트로 좀 이제 다른 식으로 좀 바꾸면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풀어야 될까? 자, 확률이니까 위에서 확률을 맞아. A와 B가 뭔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잖아. 자, 위의 사건을 좀 예를 들어 보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PA와 B 이거와 PA와 이거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데 여기서 이제 확률을 빼는 건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나눠주면 뭐가 낫겠노? B가 발생한 상태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나온다고. 자, 이렇게 해서 뭐 구하면 되는데 이게 뭐 구현하고 이런 거 뭐 유도하기 힘들면 간단하게 요거와 요거 정도는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 사건 A, B, 사건 A 첫 번째 주사위 눈이 짝수인 사건, 두 번째 주사위 눈이 3의 배수일 사건을 구하라 했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하고 B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걸 앞으로 좀 가볼게요. 자, 그러면 PAB. 자, 이거를 한번 구해봅시다. PAB부터. 잘못 갔다. 자, 요거 좀 지우고. PAB가 뭔지 한번 봅시다. PA. 자, PA가 첫 번째 주사위 눈이 짝수인 사건. 짝수인 사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 눈이 3의 배수일 사건. 두 번째 눈이 3의 배수일 사건.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요거 두 개를 합치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6개가 돼요. 자, 6개가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PAB는 6이 됐죠. 그 다음에 PB가 한번 구해봅시다. PB는, B가 뭐고 또? 두 번째 주사위는 3의 배수일 사건. 두 번째 주사위가 3의 배수일 사건은 이건가? 이거 맞잖아요. 그럼 몇 개가 돼요? 자, 총 하나, 둘, 셋, 넷, 12개네. 12개가 되죠. 그래서 PB분의 PAB.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2분의 6, 0.5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이거 실제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실제 우리가 뭘 하느냐? 실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풀 거니까 좀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부터 보면 두 종류의 조건부 확률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베이지 정리예요. 자, 그래서 베이지 정리를 한번 보시면 자, PAB 요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예요. PA바 B가 PAB의 PB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받는 거니까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게 B바 A, PA, B가 문제잖아. 맞죠? 자, 요거를 한번 풀어보는 걸 해볼게요. 자, 우선은,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유도해 보면 식이 바로 있으니까 요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요 첫 번째 식을 가지고 아까 우리 앞에 거. 맞죠? 자, 그 다음엔 이 말은 이 말과도 같잖아요. 그래서 B바 A, P 뭡니까? A가 되죠. 자, 지금 우리가 B바 A바 B는 이거는 지금 자, 그래서 아이고 바로 가자. 요걸로 바꿔주는 설명을 봅시다. 그러면 A, B나 이거는 같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요거를 적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게 나온 거예요. 요거 대신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수식이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거 한 개만 이해하면 된다고. 앞에 거 한 개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식을 요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PB 요것도 한번 알아야 되니까 PB는 AB 더하기 P, A바 B로 되어 있는데 블럭가 너무 소수가 길어질 것 같아요. 전체 S가 있고 뭐 U라고 쓰기도 해요 보통. 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맞죠? A와 B라면 A에 C가 붙은 게 A가 포함 안 되는 거 말이에요. A 아닌 것들하고 B가 동시에라는 것들은 요 사건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전체로 따지면 PB가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해하시면 되고, 또 이 두 개의 수식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간단하게 요거 두 개를 그냥 위의 방식 요거를 이용해서 풀어냈을 뿐이에요. 자, 우선 AB를 봅시다. AB는 어떻게 풀면 돼요? 또 위치 바꿔도 되니까 B바 A 곱하기 PA 더하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위치를 바꿔서 AC 곱하기 PAC 위에 거 그대로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밑에 예제를 좀 풀면 자 우선 사건 A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 그 다음 사건 B는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사전 확률이라고 선형이 됐어. 선험 아닌데 오타다. 지압버려 그냥. 그래서 사전 확률 해가지고 표현 프로블 해가지고 실제 데이터가 관측하지 않고 주는 확률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관측하지 않고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주사위에서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예요? 이거는 보통 알잖아. 6분의 1 맞죠? 뭐 그렇게 예측하는 게 우리가 사전 확률이라고 불러요. 자 사전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PA 같은 경우에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실제 확률을 구해도 되긴 되지만 자 주사 짝수인 눈이 나온 사건은 2, 4, 6이니까 당연히 2분의 1은 나올 거고 PB 같은 경우에 3의 배수 사건은 3분의 1이 되겠죠. 실제 구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쉽게 유도할 수 있는 확률을 사전 확률이라고 부르고 미리 지워진 확률도 사전 확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 하면 특정 요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지금 해보면 돼요. 수백 번, 수천 번 해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실험을 해서 요 실험을 해본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A가 발생한 가운데 B가 발생할 확률을 우리가 실험해서 3분의 1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수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구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본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실험 수치는 3분의 1이 나오더라요. 자, 이런 환경에서 가능도, 특정 조건, 위에 거의 특정 조건에서 사건의 확률이 나타내는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는 게 가능도 됩니다. 그러면 사후 확률 야가 가능도가 되겠죠. 자, 가능도로 구하면 지금 A 바 B를 구하라고 했어요. A 바 B를 구하니까 지금 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위에서 실험으로 구해봤어요. 아, 그 값을 알고 있으면 이거 바로 풀면 바로 풀어봅시다. A 바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 수 있어요? P B분의 P 뭡니까? A B죠. 근데 여기서 지금 AB가 PAB하고 PB는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로 풀 수는 없으니까 BA를 아까 보니까 PBA로 바꾸자. 왜냐하면 요게 지금 값이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많아주는 B 바 A 맞죠? PA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잖아요. 아까 위에 요거를 위에 PB인가?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걸 보고 미리 주어진 값 요게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식을 유도해 나가야 돼.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해봅시다. 좀 치울게. 이제 해보면 처음에 PB는 사전 확률로 구했잖아. 3분의 1. B바 A는 실험을 하니까 3분의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PA는 사전 확률로 2분의 1이 나왔어요. 계산을 하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환경일 때 발생하는 A바 B의 확률은 2분의 1이 돼요. 자, 그래서 B 사건,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무조건 나오고 그래서 사건 A가 나올 짝수눈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의 확률은 이렇게 해서 2분의 1이 됩니다. 특정 환경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으면 실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실험 데이터 같은 걸 해가지고 실제 지금 병원 코로나 환자가 몇 명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유출을 하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수식이나 다른 방법을 많이 거치기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이런 간단한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질병의 검사를 하기 위하여 특정 질병에 관련된 바이러스 유무가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의 질병 유무의 확률을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실제 양성인 사람이 얼마나 될지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그럼 해결로 그럼 실제 병원에 걸린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으므로 질병에 걸리고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의 수는 구하기가 좀 수월해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우선 아프면 병원에 왔을 거잖아. 안 아픈 사람, 아파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카운팅을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병원에 온 사람은 아파서 왔다. 이런 걸 보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검사 같은 걸 해보니까 질병검사에서 질병을 확률이 0.01, 그 다음에
질병이 있고 양성인 사람, 질병이 걸려 있고 특정 바이러스가 양성일 확률이 0.99.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사람도 0.1도 비율로 양성이 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보니까. 그래서 질병이 없지만 양성인 사람, 요게 0.1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구하고 싶은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아까 요거였잖아. 그래, 이거를 보면 다시 어디거든 빨간색. 실제 양성인 사람이 얼마나 될지, 양성인데 질병이 있는 사람, 요 확률을 구하고 싶었다고. 자,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유도해 보자. 질병과 양성. 여기 나왔고, 병원 자료 같은 거 보니까 질병이 있는데 양성인 사람, 질병이 있으니까 아파서 왔을 거잖아. 맞죠? 그런 사람의 비율을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가 있었다고. 질병, 양성, 피양성.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푸는데 순서를 바꿔도 되니까 양성, 질병, 피양성. 자, 풀면 어떻게 풀어? 양성, 질병 곱하기 질병 그대로 피양성.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지금 피양성이 없어. 맞잖아요. 피양성이 없다고. 지금 피양성 질병하고 피질병을 구해냈습니다. 피양성이 지금 없어요. 맞잖아요. 그럼 피양성은 어떻게 구해요? 자, 피양성은 요거를 이용해서 풀면 되잖아. 맞죠? 자, 요거를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용해서 푸는데 피양성은 자, 이거 앞에 다 붙였노. PAB, PA밥이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요거는 구하기 힘드니까 요거는 지금 구해졌을 거야. 맞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양성의 질병은 0.91로 10% 미만이다라고 됩니다. 자, 실제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옆에 제가 다 적어놨어요. 자, 필기하는 게 좀 적어놨으니까 앞에 수식으로 다 풀 수 있어요. 네, 보자. 요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자. 여성 100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어떤 암이 발생한다고 하자. 여성 1000명 중에서 암이 발생할 확률은 이제부터 문제를 이제 잠깐 풀어줄게요. 요거 적어놨으니까. 자, 위에 요 확률도 좀 보고 내가 그 식은 적어줄 거니까. 자, 그러면 P 1000명 중에 암이 발생한다고 하자. 암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가 되노? 1000명 중에 1이니까 1000분의 1입니다. 맞죠? 암이 걸릴 확률은 그러면 0.001이 되겠지. 그래서 처음에 암은 0.001이라는 확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암을 조기 진단하는 진단 키트 있는데 암이 있는 경우 암이 있는 경우 99% 확률로 진단 키트가 양성이 나오고 됐어. 그럼 이 말은 뭔데? 요 말은 양성 맞죠? 양성인데 뭡니까? 암이 있을 확률이야. 맞죠? 요게 몇 프로인데? 0.99.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맞죠? 자, 암이 없는 경우에는 95%의 확률로 진단 키트가 음성 반응이 나온다고 하자. 그러면 요거를 붙이면 P 음성 맞죠? 그 다음에 암이 없는 경우가 0.95%입니다. 맞죠? 그래서 0.95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암이 안 걸릴 확률은 당연히 암이 아닌 확률은 암일 확률 0.99니까 당연히 이걸 이용해서 암이 아닐 확률은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암이 아닐 확률이 또 나오기 때문에 암이 아닐 확률은 얼마가 되노? 요거
자, 암일 확률이, 이거 뭐고, 요거 반대급부잖아. 반대급부니까 1000분의 999. 맞죠? 그러면 이걸 하면 0.999가 됩니다. 반대급부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 보자. 지금 피양성 이런 것도 구해놨고, 그런데 문제는 요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네. 그래서 이것도 구해야 되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지식으로 요 네 가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났어요. 어떤 문제냐? 진단 문제입니다. 문제. 진단 키트를 사용하여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실제 암으로 판정될 확률을 구하라 했어요. 진단 키트가 양성일 때 실제 암일 확률이에요. 양성인데 암인. 진단 키트를 사용하여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실제로 암으로 판정된 비율을 이거를 이제 구하고 싶어. 이거를 구해가지고 딴 데 뭐 홍보를 하거나 뭐 개몽을 하거나 딴 데 공부할 수 있잖아. 자, 이러면 이것도 하나의 예측이라고. 그래도 인공지능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양성인데 암. 이거를 지금 구하라 하는데 요 수식은 지금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맞죠? 이거 바로 나오네.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자, 다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보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양성이면서 암바 양성을 지금 바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바꿔요? 자,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씩 요거는 옆에도 풀이 적어놨으니까 한번 해보자. 자, 우선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내가 좀 확대해 볼게. 자, P 양성. 자, 위에 수식 요걸 이용한 겁니다. 요 수식을 P B 요렇게 우선 만들 수 있어. 맞죠? 그러고 나서 지금 암과 양성이 동시에 걸리는 것도 우리는 몰라. 맞죠? 근데 암은 우리가 동시에 하시면 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P암이 나올 수 있게 유도해내야 돼. 자, 그러면 PP가 아니지. 아이고, 미안하다. 여기가 양성. 자, 그러면 지금 P암으로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바꾸자. 양성 암 P양성 요렇게 구하자. 그러면 위에 거 풀면 양성 빠암 맞죠? 그 다음에 P암 요런 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 P양성은 그대로 붙고. 그래서 요거를 풀어낸 게 요 수식입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공식으로 이용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는 이거를 몰라요. 앞에서 내가 풀락하니까 귀찮아서 요거 수식 여기 또 있어가지고 요걸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P양성이 지금 우리가 몰라. 자, P양성은 어떻게 구하는지 위에 공식에서 요거 한번 보자. 공식에서 요겁니다. 요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공식인데 PB는 이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변환한 수식 한 개 더 있잖아. 요거 이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야. 가능한 이유 보자. 가능한 이유가 암바 구할 수 있어. 맞죠? 그리고 암이 있으면서 양성, 암이 없으면서 양성. 그런 것도 요걸로 구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수식을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변환을 시킨 게 뭐냐 하면 밑에 요거예요. 내가 적기 싫어서 뒤에 있는 거 활용이야. 아까 앞에 적기 싫어가지고.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내가 유도해낼 수가 있다고. 유도했는 거를 지금 모르는 게 PB야. 맞죠? 자, PB를 이제 B를 양성이라고 적고 이거를 풀어볼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요 위에 수식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니까 자, 이걸 풀어보려고 하니까 양성 더하기 P 위에 거부터 먼저 풀어봤어요. P 그 다음 뭐대? 암빠 양성 요거잖아. 근데 지금 이거 두 개 그치? 이거 두 개가 어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 모르잖아요. 여기 우리가 구해낸 거는 이거를 구해냈지 이거는 구한 적이 없잖아. 그러면 이 수식을 이용해서 풀어내자. 맞잖아요.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암 양성 이 피 아이고 씨. 좁으니까 숫자가 많아요. 자, 이거를 구해봅시다. 자, 이거를 구하는데 지금 조건을 내가 보면 요건 아이고 씨. 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1번, 2번을 구해야 돼. 자, 위에 공식에 보니까 이런 공식이 있었다고. 공식은 좀 색깔을 파란색으로 적을게. 문제 푸는 거하고 헷갈려. 자, P, A, 바, B는 P, A와 B, P, B가 있었어. 그럼 이거를 이용하면 P, A, B는 뭐로 바꿀 수 있노? P, A, 바, 뭔데? 곱하기 P, B로 바꿀 수 있지. 자, 요거를 이용하자라고. 자, 요거를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락하는 거는 뭡니까? 풀락하는 건 요거잖아. 자, 근데 지금 요것도 알 수 없으니까, 그럼 요거는, 실제는 요거잖아. 요거를 풀어야 되니까. 자, 지금 A가 뭐라고 갖고, 지금 헷갈리니까, 지금 우리가 A를 양성, 그런 식으로 할까? 자,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바꿔볼게. 바꿔보면 요거가 똑같잖아. P, 암, 양성, 예를 들어서 지금 P, 양성으로 바꿔지제.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풀 수가 없어.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응용해야 돼? 이거를 P, 요 문제 자체로 1번을 양성암으로 바꿔도 되잖아. 요 1번의 변형. 아까 내가 결합 확률은 바꿔도 된다고 했잖아. 바꿔도 되니까, 그럼 요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 P 양성 암, 그 다음에 P암. 이거는 지금 이것들은 지금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야. 답이 있네. 이거와 이거는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풀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밑에 2번도 풀어보자. 2번을 풀면 P 뭐고? 2번은 암바 양성. 자, 혹시나 A의 바와 이거는 같은 말로 쳐줘요. 자, 그러면 이거를 풀어보면 암바 암 C에 하고 양성의 P 양성이 나와. 이것도 지금 우리가 풀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것도 바꾸자고. 어떤 식으로? 이것도 P 양성을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 식을 풀어보면 P 양성 암의 뭐고? P 암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자, 이것들은 답이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이것도 우리가 구해놓은 거잖아. 암바 양성. 암바 양성이, 암바 양성이 지금 없네? 그럼 구해놓으면 되지. 자, 암바는 구했잖아. 암바카부터. 암시. 그 음성 양시의 경우는 표면근간이 같고 반대급부이므로 0.1에서 0.9로 빼면 0.05가 나와. 즉, 그래서 이거는 0.05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뭐로 응용하냐? 봐. P, 음성의 낮이잖아. 암이 안 걸린 사람 중에 양성인 사람이 뭐였노? 있고, 암이 안 걸렸는데 음성인 사람의 확률은 0.95라고 우리가 구했다고. 그러면 똑같은 A바에서 시작했으니까 음성이 0.95라면 양성은 반대로 1 빼기 0.95니까 0.05밖에 없잖아. 자, 그러면 이제 값을 다 구했지. 값을 다 구했다고 우리가 앞에서. 값을 두겠으니까 수치로 그대로 집어넣으면 요게 나오고 답이 0.02가 나옵니다. 그러면 0.02를 퍼센트로 바꾸면 2%가 나와. 요게 답이야. 퍼지 집합은 원소가 모임에 어느 정도 속한다는 정도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0과 1을 했잖아. 어떤 뭐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0에 포함되는 게 0.7이고 1에 포함되는 게 0.3. 비율은 1을 항상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또 문제가 생기잖아.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제는 참이나 거짓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참, 부분적으로 거짓이란 거예요. 아까 이게 똑같은 거죠, 위에 거. 어느 정도는 거짓, 어느 정도는 참이다. 그거를 이제 수치화시키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수치화가 안 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수치화 시켜야 돼요. 정규화를 하든 표준화를 하든 뭐 스탠다드 뭐 표준 편차를 만들든 분산을 만들든 간에 무조건 수치화 시켜야 돼요. 수치화가 되지 않으면 전산 쪽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 쪽에서 가장 어려운 게 감정이라는 거야. 감정은 수치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기분이 어느 정도 나쁘다. 사람마다 다를 거잖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정도를 어떻게 하느냐. 0과 1 범위의 실수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다는 정도 있죠. 크다는 정도를 어떻게 하냐면 150부터 210까지 1, 2란 비율로 주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그러면 180 정도면 솔직히 0.9는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0.6 정도가 나왔어. 자, 180 정도라는 키는 크다라는 말에 0.6 정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미국 기준인가? 210이면 이거는 그냥 키가 큰 게 아니라 엄청 큰 거잖아. 하여튼 이런 식으로 수치화를 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이 퍼집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소속 정도를 사용한 언어항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작다, 평균이다, 크다라는 개념의 말을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이론에 의하면 일반 집합으로 되면 자, 150부터 169.9999 정도가 작은 키예요. 그리고 170부터 180까지가 평균, 180부터 210까지가 크다. 이렇게 딱 이분법적인 생각을 합니다. 크다, 작다,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가 이때까지 보통 하는 방식이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 169나 170이나 뭐가 차이 나는데 고작 1cm 차이로 이건 좀 아니잖아. 자, 그렇게 해서 퍼지라는 이론으로 표현을 하면 160, 한 얼마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이 정도부터는 소속 정도를 이제 비율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러면 에버리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169라고 하면 자, 어떻게 돼요? 크다는 게 0.2, 뭐 에버리지도 이 정도로 표시해서 나타내서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크냐? 그러면 에버리지가 좀 더 값이 큰가? 에버리지가 좀 더 값이 크면 하여튼 자기가 소속 정도가 큰 비율 쪽으로 표현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퍼지라고 불러요. 자, 퍼지라고 부릅니다. 자, 퍼지는 소속 정도를 나타내서 큰 놈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프상으로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생각이 될 게, 작다, 크다, 뭐 평균이라는 값이 소속 정도를 나타내 가지고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추론에 쓰이느냐를 이제 아셔야 돼요. 추론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 퍼지 추론을 하기 위해서 소속 함수로 표현된 언어항을 사용하는 퍼지 규칙들의 모음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언어학에 대한 추론 대신 수치적인 추론이 가능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계속 말했지만 언어학의 기호적인 대응은 논리에서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컴퓨터에서는 무조건 수치화를 시켜야 돼. 수치화 시키지 않으면 표현할 수가 없다고. 자, 수치 입력에 대한 출력값을 생성하는데 서비스, 푸드, 팀이라는 걸 사전조사도 많이 해보고 해서 요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다 싶어가 만들어낸 표예요. 이게 딱 부러져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나쁘다라고 하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보통이다. 이 정도 훌륭하다. 이런 그래프를 이제 사전조사 같은 거 만들어서 사람 비율을 좀 만들어냈어요. 이 비율은 이제 조작을 하거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내야 되는 수치예요. 자, 푸드는 별로이다 하고 맛있다. 그리고 팁은 적다, 보통이다, 많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그래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퍼지 규칙들의 모음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이론이 들어왔냐면 이런 게 들어왔어요. 예가 들어서 이런 규칙이 먼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규칙이 먼저 생성이 되었어요. 자, 규칙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구를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만들어낸 규칙들이에요. 규칙을 보시면
서비스가 나쁘거나 음식이 별로이다. 요게 있고, 그러면 팁은 적게 준다. 요런 규칙 하나가 있고, 서비스가 보통이다. 그러면 팁을 보통으로 준다. 서비스가 훌륭하거나 음식이 맛있으면 팁을 많이 준다라는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규칙으로는 우리가 바로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논리로 좀 만들어. 논리로 만들면 위쪽으로 이제 실제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 되는 거는 세 개의 퍼즐 규칙에 대한 추론 결과를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우선 제일 처음에 서비스가 나쁘고 오와 별로이다면 팁은 적다. 서비스가 보통이다면 팁은 보통이다. 서비스가 훌륭하다. 오와 푸드가 맛있다면 팁은 많다. 요거 위에 거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럼 이 세 개의 규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 개의 규칙을 가지고 이제 입력이 들어오면 요 세 개의 규칙을 가지고 팁을 결정해 주는 게 퍼지 집합을 이용한 추론입니다. 오늘 시간은 많이 났겠다.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규칙, 두 번째 규칙, 세 번째 규칙에 대해서 전부 다 맞춰봐야 돼요. 맞춰봐야 되고, 큰일 났다. 30분 전에 끝나겠다. 그러면 3장, 다음 장으로 가는 걸로 합시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이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하면, 처음에 이 규칙을 미리 만들었다고, 그 포함된 정도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의 규칙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가 나쁘거나, 자, 서비스가 나쁘거나, 나쁘다. 맞죠? 푸드가 별로이다. 푸드가 별로이다. 팁은 적다. 요런 게 처음에 하나 규칙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비스가 보통이다. 보통이면 결과는 보통이다. 요 두 번째 규칙이, 첫 번째 규칙, 두 번째 규칙이 만들어졌다고. 규칙은 처음부터 제공을 했으니까, 요런 규칙을 지켜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서비스가 훌륭하다. 서비스 훌륭하다. 그 다음에 푸드가 맛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많다. 팁은 많다. 요런 세 가지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즉 추론을 해야 됩니다.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점수표를 줬어요. 그래, 점수표를 줘가지고 이제 서비스 1점부터 5점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래서 몇 점이다 적어달라. 10점인가? 그런 식으로. 뭐 푸드가 몇 점, 푸드가 1점부터 몇 점. 그러면 요 표를 가지고, 평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팁은 얼마를 주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리고 서비스가 3점이고 푸드가 2점이면, 자, 봅시다. 서비스가 3점, 서비스가 3점이라고. 3점이면 여기 3이라는 숫자가 여기 있다고 하죠. 내가 나중에 뭐 시험 문제 낸다거나 하면 수치를 다 적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3이면 서비스가 3이야. 자, 서비스가 3이면 우선 어디 걸립니까? 1번, 2번, 3번에 다 적용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요 뒤에 그림으로 내가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우선은 보자. 서비스가 3점이면 1번 규칙에 의하면 나쁘다 여기에 걸릴 거야. 맞죠? 1번 규칙이야. 그 다음에 푸드가 2점 줬어. 푸드가 별로이다. 요 규칙이니까 푸드가 별로니까 별로이다의 요건가? 요거의 2번 수치. 요거라고. 맞죠? 자, 그러면 팁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팁은 작다라고. 팁은 작으니까, 자, 쭉 선을 그립니다. 선을 그려요. 그러면 작다에서 포함된 영역이 있을 거라고. 작다는 여기 영역이 포함이 돼. 자, 포함이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혹은이야, 혹은. 오화라고, 오화. 오화면 둘 다 큰 놈을 선택을 해. 둘 다 될 수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그러면, 1번, 요렇게 값이 주어지고, 1번 규칙이 적용이 되면, 요겁니다. 요 정도 내에서 팁을 주면 돼. 근데 규칙이 3개니까 요거를 이제 개념을 알았으면 이제 뒤쪽 거 보고 한번 그려봅시다. 같이 한번 그려봐요, 요거를. 첫 번째, 서비스가 3점. 두 번째, 푸드가 2점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이해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빨간색으로 좀 할게요. 자, 서비스가 나쁘다. 나쁘다니까 3이니까 이 정도 될 거예요. 맞죠? 1번 규칙입니다. 이게 1번 규칙, 2번 규칙,
3번 규칙 3개를 다 적용해야 되니까 적용해 볼까요? 그 다음에 푸드는 2니까 별로이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쭉 하고 연장을 쭉 가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t분 적다라니까 적다는 그래프에서 요 영역이 돼요. 첫 번째 영역. 첫 번째 규칙을 적용하니까 이렇게 줄 수 있다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보통이다. 3점이 여기에요. 아이고, 씨. 3점이 여기고, 그 다음에 푸드는 평가 안 했잖아. 그 다음 팁은 얼마를 줘야 되냐? 팁은 보통이다가 규칙이니까. 자, 보통이다 해서, 요게 나옵니다. 오와 엔드가 아니고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적용을 못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훌륭하다. 훌륭하다는 여기입니다. 3은 훌륭하다에 못 들어가요. 맞죠? 못 들어가고, 푸드는 2다. 여기입니다. 그러면 많다, 훌륭하다, 맛있다, 많다라는 그 규칙이니까 이거를 적용하면 돼요. 색깔 같은 걸로 하지. 쭉 가면 진짜 요 정도 그냥 딱 바닥 비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게 인공지능이잖아. 추론이고. 자, 그러면 이거 세 개의 그래프를 붙이면 되겠어요. 그래프를 붙이면 우선 적다에서 한 요 정도. 맞죠? 그 다음에 보통이다 해서 요 정도. 많다에서는 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팁을 어떻게 정하는 게 중요하냐면 요거 세 개의 무게 중심을 구합니다. 무게 중심을 구하면 특정한 포인트로 만들어져요. 무게 중심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공식 같은 거 몰라도 돼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방식은 알아야 되니까. 그럼 무게 중심이 만들어지면 무게 중심이 한 7.5 나왔다고 칩시다. 7.5 맞나? 하여튼 7.5 나왔으면 팁을 주는 거를 7.5라는 숫자에 맞춰서 주면 돼. 그러니까 7만 5천 원 해도 되고 7,500원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초기화 정하기 나름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7.5 비율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서비스가 3, 푸드가 2일 때 적당한 팁이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요게 퍼지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퍼지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뭐 퍼지, 뭐 비퍼지와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하여튼 퍼지 추론은 규칙이 먼저 정해진 상태에서 이 규칙을 우리가 수치화시킨 거를 대입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퍼지 추론입니다. 그래서 퍼지 추론은 한번 풀어볼 만한 것도 재미가 있으니까 요거 세 가지 그래프를 내가 이제 시험 문제는 요거 세 가지 규칙들을 뭐 한 네 가지나 줄 거야. 그런 네 가지 규칙을 보고 이런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 다음에 무게 중심이 뭐 얼마가 무게 중심만 내가 숫자는 안 적어주겠지만 무게 중심을 구해서 구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